이제 펑션을 호출하는 익스프레션, 펑션 콜 익스프레션도 있습니다. 이제 콜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E1, E2 이렇게 E1, E2를 나란히 놓으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때 마찬가지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익스프레션 요 스몰 e라고 쓰는 거는 임의의 익스프레션을 뜻하는 메타 변수예요. 임의의 익스프레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if then else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E2도 if then else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E1이 펑션 익스프레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E1이 다시 함수 호출식, 재규적으로 함수 호출식이 될 수도 있고, 임의의 그런 조합을 다 일반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모두 임의의 식이 올 수 있지만, 강제하고 있는 거는 오케멜 컴파일러가 강제하는 건 뭐냐면은, 타입 체커가 강제하는 거는 E1의 값을 계산을 만약에 하면 정수값도 아니고 실수값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니고 함수 값이 와야 된다라는 거를 타입 체커가 강제를 해요. 이게 뭐 당연하죠. 함수를 지금 호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 값이 와야 돼요. E1을 계산하면. 그리고 E2를 계산하면 임의의 값이 와도 돼요. 그렇지만 이 함수 E1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함수가 인자로서 받는 걸 기대하는 그 타입에 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펑션 콜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E1 여기서 이제 괄호 열고 닫고 한 요 익스프레션이 E1이고요. 요 3 이게 E2입니다. 그래서 E1, E2를 나란히 쓴 꼴이죠 지금. 그럴 때 이제 E1이 펑션 익스프레션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펑션을 define 한 다음에 그 define 된 펑션을 3을 가지고 호출을 한 겁니다. 이제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는 이 인자로 주어진 이 값을 x로 전달해서 이 바디를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 x가 3이 되면서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펑션 콜 익스프레션도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값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 값의 타입이 인티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볼까요? 자, 얘도 이제 괄호 열고 닫았는데, 괄호 열고 닫고 얘가 이제 E1에 해당하는 거고, 요 1 이게 E2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E1을 계산했더니 함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함수 펑션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함수가 나와요, 당연히.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x를 받아서 x가 0보다 크면 x 더하기 1 아니면 x 곱하기 x를 리턴하는 그 함수에다가 1을 인자로 주면 x가 1이 돼서, 만약에 1이 0보다 크면 x 더하기 1이니까 이 항상 true니까 x 더하기 1을 리턴하겠죠. x가 1이니까 2가 리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입은 인티저가 되는 겁니다. 원리는 이게 답니다. 다시 다음 이그젬플을 보시면은 똑같은데 뒤에다가 뭐 마이너스 2 주면은 x의 값이 이제 얘가 이제 false가 되니까 x 곱하기 x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4가 되고, 앞에서 그 다음 예를 보면 함수를 하나 정의했고 인자를 1, 2를 줬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자, 얘는 인자를 2개 받는 함수니까 x,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리턴한 함수니까 인자를 2개 준 거예요. 1과 2로. 그러면 x가 1이 되고 y가 2가 돼서 x 더하기 y 하면 3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라고요? 이게 제가 괄호를 안 쳤지만 괄호를 다 치면 이게 펑션 콜이 네스티드 되어 있는 펑션 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인데 x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는 거죠.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하는 함수를 리턴하는데, 이 함수에다가 먼저 1을 어플라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함수에다가 2를 어플라이 하겠다는 겁니다. 괄호가 이렇게 있다고 보셔도 돼요. 괄호를 이렇게 주지 않아도 오케멜 컴파일러가 괄호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자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위에처럼 괄호를
넣어줘야 괄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어쨌든 위에서처럼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자, 이만큼 제가 이 하이라이트한 요만큼이 E1, E2 함수 콜 익스프레션이죠. 콜 익스프레션이고 E1에 해당하는 게 요 함수예요. 요 함수에다가 1을 어플라이 했더니 뭐가 나와요? 함수가 나오죠. 어떤 함수냐면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하는, 그때 x는 1이고요. 그 함수를 받아서 다시 2에다가 어플라이를 한 번 더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y가 2가 되면서 x 더하기 y, 1 더하기 2가 계산돼서 3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맨 마지막 이그젬플도 x, y, z 3개를 받는 거니까 인자를 3개를 준 거예요. 1, 2, 3을. 그럼 6이 됩니다. 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익스프레션 E1이 임의의 익스프레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E2도 임의의 익스프레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을 볼게요. 자, E1 이 앞부분 앞에 괄호 열고 닫고 요게 E1이고 뒤에 괄호 열고 닫고 한 요 식이 E2가 됩니다. 이제 E1은 어떤 F라는 인자를 받아서 F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요 바디 익스프레션을 보시면은 뭔가 두 익스프레션 나란히 요 꼴이죠 지금. 함수 f를 콜하는 거예요 지금 1로. 그렇다는 얘기는 요 인자로 받는 f가 함수다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가 함수이기 때문에 인자로 함수를 준 거예요. 간단하죠. 함수를 받는 걸로 내가 지금 가정하고 프로그래밍 하고 있으니까 인자로 이 함수를 콜할 때 함수를 줘야겠죠. 어떤 함수를 줬냐면 x를 받아서 x 곱하기 x를 리턴하는 함수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이 f가 이 함수를 가리키게 되고 그 함수를 1로 콜하니까 x가 1이 되고 x 곱하기 x 1 곱하기 1에서 1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어떤 함수를 콜할 거냐면 x를 받아서 x 곱하기 x를 하는 함수고 그 함수의 x 인자에다가 이런 익스프레션을 줬습니다. 어떤 익스프레션이냐면 함수 콜 익스프레션이에요. 콜 익스프레션인데 x를 받아서 x가 0보다 크면 1 아니면 2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거기다가 3을 인자로 주면 x에 3이 들어가고 3이 0보다 크니까 1이 리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1이 됩니다. 그럼 그 1이 다시 이 x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 곱하기 1에서 1이 됩니다. 문제 없으시죠? 여기까지? 네.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여기서요? 요 첫 번째 example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전체식, 그러니까 이 가장 탑 레벨 익스프레션부터 보시면은 전체식이 일단 익스프레션 E1 어떤 익스프레션과 익스프레션 E2 두 개를 나란히 놓은 요 형태잖아요. 함수 콜 형태잖아요. 그래서 함수 콜 익스프레션이에요. 함수를 콜 해야 돼요. 근데 왼쪽이 함수잖아요. 그래서 콜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냐면 f라는 인자를 받아서 f에 f를 1을 어플라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얘도 지금 이게 지금 산술식도 덧셈 뺄셈 아니고 문자열 관련된 식도 아니고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아니고 펑션 데피니션 아니고 펑션 콜 익스프레션이잖아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펑션 콜인데 어떤 펑션이냐면 이 아규먼트로 준 이 함수를 콜하는. 그래서 이 f가 이 x를 받아서 x를 스퀘어를 계산하는 이 스퀘어링 하는 펑션이 되는 거죠. f가. 그리고 스퀘어 하는 거예요. 1의 스퀘어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뭐 C나 이제 C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기능이긴 하지만 굉장히 메이크 센스한 기능이에요. 그렇죠? 함수를 그냥 정의하고 호출하는 것밖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심플한 얘기인데 화살표 저 두 개 붙여놨는데 한 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쪽이 없습니까? 화살표 두 개가 어디 있죠? 화살표 저 두 개로 두 번 눌러야 되는데 두 바이트가 한 번 눌러서 뭐 어떻게 되는 화살표를요? 예, 동일한 기능이 어떤 그게 뭐 에디터에서 뭐 지원해주는 에디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럴 수 없죠. 우리 아스키 코드 이 두 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지 않아요. 보통은. 뭐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네.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랭귀지를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중이라 가장 간단한 그 익스프레션부터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한 지금 이그젬플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이 뭐 예를 들면은 x가 1일 때 숫자를 반환하고 x가 1이 아니고 다른 거일 때는 스트링을 반환한다는 이런 거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에서 뭐 다른 타입의 then 브랜치랑 else 브랜치에서 다른 타입의 값을 리턴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케이스 분석을 더 유연하게 하는 방법은 뒤에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펑션 익스프레션 얘기했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익스프레션이 let 익스프레션이에요. let 익스프레션은 값에 이름을 붙이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예를 들어 함수 값에 이름을 붙이거나 임의의 값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자, let 익스프레션 이렇게 생겼어요. let 이라고 키워드를 쓰시고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정의하는 거예요. equality 정의하는 값을 정의하겠다는 뜻이고 익스프레션 e1의 값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x의 값을. 그 다음에 in 이제 키워드고 e2가 나오는데 의미는 뭐냐면 x의 값을 e1의 값을 x라고 지칭하고 그 상태에서 e2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x는 값의 이름이고요. e1의 값을 지칭하는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e1을 이제 바인딩 익스프레션 정의식이라고 부르고 e2는 몸통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et 익스프레션도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값을 계산해요. 그 값은 뭐냐면 익스프레션 e2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x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x라고 e1의 값이 x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유효한 범위 프로그램 전체에서 이 이름 x를 쓸 수 있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쓸 수 있냐 부분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익스프레션 e2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유효 범위라고 합니다. 스코프. 예를 들어서 자 let 하고 x를 1이라고 하자. 1을 x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x 더하기 x 그러니까 in 다음에 나온 익스프레션에서 x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x가 1이라 그랬으니까 2가 나오는 거고요. x 더하기 1 하면 2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이그젬플을 볼까요? let하고 x1 하고 이제 in x라고 하고 괄호를 이렇게 쳤죠 지금. 그 다음에 더하기 x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계산을 하면 이 익스프레션 계산하면 이 x는 문제가 없는데 이 x가 이 x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효 범위가 이 let 익스프레션으로 정의한 이 x가 in 다음에 나오는 여기서만 밸리드한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난 이 스콥을 벗어난 곳에서의 x는 이 x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x를 정의한 적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unbound value다 x. 그래서 실행 중에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가 리젝트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자, 다른 예제를 보시면은 x를 1이라고 하고 1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이번에는 2를 x라고 그러고 x 뭐가 나올까요? 왼쪽 레딘 익스프레션 계산하면 x 1이 되고 오른쪽 레딘 익스프레션 계산하면 2가 되고 그래서 3이 됩니다. 또 계속 뭐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레딘 익스프레션이 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값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전체의 값이 1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 레딘 익스프레션의 값이 2가 돼서 레딘 익스프레션끼리 더했더니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E1과 E2는 임의의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레딘 익스프레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즉 x를 정의할 건데 x의 값은 E1이 지금 다른 레딘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이냐면 y를 1이라고 한 다음에 y 더하기 1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x가 2가 되는 거고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E2가 임의의 식이 될 수 있어요. 또 E2가 이 경우에는 E2가 레딘 익스프레션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x를 먼저 1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y를 다시 한번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2라고 정의하고 x 더하기 y 하면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정수값들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변수가 뭔가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variable. 변수가 뭐죠? 변수? 네? 변하는 값? 메모리 어디인가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 다 맞는 말씀인데 기계 중심 랭귀지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변수, 뭐 메모리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메모리 제가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메모리란 말 쓴 적도 없죠. 지금 메모리가 사실 필요 없어요. 메모리가 등장하지 않아요. 메모리는 사실 사이드 이펙트, 네, 어쨌든 메모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값, 사실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변수는 OKML에서 이게 통상적으로 이 변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변수가 상수예요. 상수.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값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 1이라는 값에 이름을 x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라는 값을 y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값이 또 뭐가 있다? 함수값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냐면 x를 받아서 x 곱하기 x를 리턴하는 이 함수의 이름을 스퀘어라고 지금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함수값에. 함수값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는 제가 이 레딘 익스프레션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계속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호출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요. 이름을 못 붙이면.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받아서 x 곱하기 x를 리턴한 함수의 이름을 스퀘어라고 할 때 스퀘어에다가 2를 호출하면 4가 되는 거예요. 함수를 이런 이름을 바로 붙여서 정의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 add란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건데 그 함수는 x랑 y를 받아가지고 x 더하기 y를 리턴한 함수다 라고 정의를 방금 한 겁니다. 레딘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add를 사용한 거예요. 1, 2로. 그럼 3이 리턴 되겠죠. 그러니까 레딘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참고로 설탕 구조예요.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add라는 함수를 x랑 y를 받아가지고 x 더하기 y라고 하고 이걸 사용했죠. add 1, 2. 이게 사실 뭐랑 같냐면 add라는 함수 이름을 지금 add라는 함수 이름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add가 뭐냐면은 함수예요. 함수인데 x랑 y를 받아가지고 x 더하기 y를 하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들을 1과 2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이런 기능을, 이런 문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오케멜에서. 자, 그리고 재규함수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규함수. 이제 팩토리얼. 재규함수는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팩토리얼은 이제 재규함수인데 재규함수는 이제 REC라고 한 키워드, recursive의 약자예요. REC라고 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재규함수다라고 지정을 하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어떤 함수냐면 a가 만약 1이면 1을 리턴하고 아니면 a 곱하기 팩토리얼 of a-1을 리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리턴하는 함수다. 그래서 팩트 5에다가 어플라이하면 120이 리턴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 가지 한번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나를 보기 위해서 한번 세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을 이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트 하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8이 나오겠죠. a가 1이고 b가 2고 c가 4니까 c가 4고 c 더하기 c 하면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x를 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 함수를 정의합니다.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x를 2라는 값을 다시 x라고 내가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를 x에다 대고 콜을 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죠? 네? 3 아니면 4겠죠? 3일까요? 4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한번 돌려서 3일까요? 4일까요? 3 아니면 4일. 다른 게 나올 수는 없겠죠. 지금 콘스탄트 1, 2, 2밖에 없는데. 몇이 나오나요? 3이 나오죠? 네. 왜 3이 나오죠? 자, 직관적으로는 3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제가 이 변수라는 거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값에 1이라는 값에 x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붙여놓고 다른 값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f라는 값을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함수에다가 f라고 이름 붙인 거죠. 지금. 근데 그때 여기 이 x가 여기서 x는 누구예요? 2x예요? 2x예요? 위에 있는 x겠죠. 네? 여기서 x는 위에 있는 x예요. 그 다음에 2를 다시 x라고 하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f를 x로 콜할 때 2x는 어디예요? 2x죠? 안쪽에 있는 x죠. 그래서 2로 콜하는 겁니다. f를. 그래서 y가 2가 되고 근데 이 x가 1이니까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렇지만 OCamL도 스태틱 스코핑을 지원합니다. 스태틱 스코핑이라는 거는 이 변수,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x가 지금 두 군데서 사용되고 있죠. 이 두 군데 사용되는 x가 이 정의가 뭔가라고 찾을 이 x의 정의를 찾아 나갈 때 어떻게 찾냐면 가장 가까이 정의된 x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스태틱 스코핑이에요. 이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정의된 x가 1이고 이 경우에는 2고 이게 가장 심플한 룰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룰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인터프리터 돌려가지고 이 값이 4가 나왔다. 그런 언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언어는 다이나믹 스코핑을 지원하는 언어예요. 요즘 나오는 언어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다이나믹 스코핑. 자, 세 번째 example를 볼까요? 세 번째 example를 x를 1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let 이게 오타네. 어제 오타이 뭐냐? let x를 2로 정의하고 in x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다시 제가 써볼게요. 여기 오타가 있으니까. 자, x를 1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x를 다시 2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x를 리턴 계산하고 그 다음에 x를 더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뭘까요? 이 결과값이 또 엇갈린 것 같은데 3? 이 경우도 3 아니면 4겠죠? 3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가 나올 것 같다. 네, 3이 나오겠죠. 자, 왜 3이 나와요? 자, 1을 x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고 따라서 요 x는 가장 최근에 정의된 요 x입니다. 그래서 1이에요, 얘는. 근데 요 x는 가장 최근에 정의된 요 x예요. 그래서 2예요, 얘는. 그래서 요 레디 익스프레션은 2가 되는 거고 2 더하기 1에서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게 어사인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이제 4라고 없었지만 혹시 4라고 헷갈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x에다 내가 1을 어사인했고 다시 x에다가 2를 어사인했다. 그래서 x가 여기서 2고 여기도 2이기 때문에 4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 없었지만 다행히. 그렇게 해석하면 4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어사인먼트가 없어요. 어사인먼트가 아니고 값에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지금 x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값에 x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서도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2라고 하는 값에. 그리고 그 이름의 유효 범위가 요 in의 뒤에 나오는 익스프레션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어사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클리어 하신가요, 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함수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들을 따로 계산하는 거랑 이건 사실 뭐랄까 함수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문법에 네스티드가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어떤 값으로 결국 한 줄로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로 이제 계산하는 수행하는 네. 그 수식인 거 진짜 약간 그 인자까지 달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제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런 걸 한다고 하면 이미 나올 값이 뭔지 약간 알고 있어서 그냥 3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3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해석하신 거죠. 여기서 나온 렛 익스프레션을 이제 쓰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 나온 렛 x는 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함수 다라고 정해놓고 그거를 재활용하는 식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네. 그 제가 코드를 짤 때 그 표현식 안에 함수랑
들어가는 하는 인자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어떨 때 쓰든 어떨 때 쓰게 될지. 레딘 익스프레션을 네. 이름을 지을 때 항상 씁니다. 차차 이그젬플을 더 보시면은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네. 거의 지금 그 OCaml의 주요 신텍스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설명했어요. 거의 다. 사실. 그래서 레딘 익스프레션에서 정의한 함수를 스퀘어는 그 스퀘어도 밖에서는 못 쓰잖아요. 못 쓰죠. 근데 그럼 굳이 그 안에서만 쓰려고 이유는 지금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꾸 아래로 내려갔죠. 다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될 거냐면요. 뭐 이렇게 스퀘어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뭔가를 정의를 하겠죠. 뭔가를. 그죠? 이제 큐브라고 하는 거는 세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세제곱은 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계속 여기서 꼬리를 계속 여기다 정의 아래다가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이 레딘 익스프레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의는 다 나오는 거고, 그럼 계속 여기서 재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스퀘어를 쓰고 싶을 때마다.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OCaml 프로그램 하나는 익스프레션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익스프레션 하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우리 헬로월드 예제 있잖아요. 헬로월드. 여기서는 지금 in을 안 썼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실제로 그 해석할 때는 이렇게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레딘 익스프레션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x를 1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x 더하기 x를 계산한다. 그러면 2가 되잖아요. 이 레딘 익스프레션도 사실은 설탕입니다. 신택틱 슈가예요. 어떻게 이게 설탕일까요? 이게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함수 콜로 이 레딘 익스프레션을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익스프레션은 사실은 뭐랑 같은 거냐면 함수를 콜하는 거예요. x를 받아서 x 더하기 x를 하는, 그리고 그 아규먼트로 1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let x를 2의 값을 x라고 하고 e1 그리고 e2 이런 레딘 익스프레션은 사실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요런 함수를 e1을 가지고 콜하는 요런 함수 콜로 사실은 변환할 수 있어요. 뭐 참고로 그래서 이런 그 신택틱 슈가들을 사실 랭귀지에서 다 제거하면 굉장히 간단한 언어 코어 랭귀지만 남습니다. 그걸 람다 캘큘러스라고 불러요. 앞에서 뭐 이광 교수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람다 캘큘러스라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간단한 언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익스프레션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레딘 익스프레션까지. 그리고 펑션 데피니션, 펑션 콜,
그리고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자, OCaml의 이제 다음 특징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 함수값이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언어다라는 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값이 펑션이 first class value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first class value가 뭐라고 번역해? 1등 first class 1등석이잖아요, 그죠? 1등석이 제일 좋은 거죠,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대우를 가장 잘 해주는 값들을 first class value라고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수값은 다 first class value예요. 특히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irst class value라고 합니다. 어떤 값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정수값에 이름을 못 붙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패스할 수 있으면 그 값을, 예를 들어 정수값을 다른 함수의 인재로 패스할 수 있죠. C에서. 그리고 그 정수값을 다른 함수의 리턴 값으로 리턴할 수 있죠. 그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함수의 인자로 패스할 수 있고 함수의 반원값으로 리턴할 수 있으면 그 값을, 그런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값을 first class value라고 합니다. OCaml에서는 펑션도 first class value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당연히 이름 붙일 수 있고요. 이건 뭐 모든 언어에서 마찬가지고 함수에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let을 이용해서 이름 붙였죠. 그리고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어요. 아까 몇 가지 example을 밟듯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생각해 볼게요. sum if true. 얘는 뭐냐면 어떤 펑션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펑션을 받고 first, second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요. 여기서 first, second는 정수 타입의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정수를 받아서 불리한 값을 리턴한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세 가지 인자를 받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함수 테스트 받고, 두 번째 first 인티저, second 인티저 받아서 인티저를 리턴한 함수인데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만약에 테스트에다가 first를 apply 한 게 true면 first를 리턴하고 아니면 0을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 더하기 만약 테스트에 second를 apply해서 true면 second를 계산하고 아니면 0을 계산합니다. 자, 이 함수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인자로 받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um if tru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는. 그래서 이 두 번째 함수가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좀 더 example을 보면 만약에 ev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x를 받아서 x의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true다.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서 괄호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는 요 이퀄리티는 값을 정의하는 기호고, 요 오른쪽에 나오는 이퀄리티 심볼은 그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 두 정수 간의 비교 연산자. 그래서 ev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정수값 인티저 x를 받아서 불리한을 리턴하는 거죠. 그죠? 언제 true가 리턴될 때는 x가 짝수일 때, 아니면 홀수일 때는 false가 리턴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even이라고 하는 함수를 받아서 정의를 하고 그 함수를 sum if true 아까 정의한 이 함수에다가 인자로 둘 수 있습니다. even을. 그리고 3, 4 주면 뭐가 나와요? 정의를 보시면 even이 테스트로 들어가고 테스트가 first를 apply해서 값을 계산하죠. 먼저 여기서 3이 first로 들어가요. 그래서 even 3 하면 3이 홀수이기 때문에 false입니다. 얘가 false예요. false이기 때문에 0이 계산되겠죠. 첫 번째 if then else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if then else를 계산하겠죠. 두 번째에서 이제 even이 테스트로 역시 테스트가 even을 가리키고 이 second는 4를 가리키고, 따라서 even of 4는 true가 돼요. 얘가 이제 true이기 때문에 second를 리턴합니다. 4. 그럼 0 더하기 4에서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뭐 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 이 첫 번째 인자로 주어진 이 함수, 사실 프레디킷인데 어쨌든 함수를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규먼트에다가 어플라이해서 추루가 되는 것들만 다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짝수를 다 더하겠다. 3, 4 중에 짝수를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고 이 경우는 2, 4 중에서 짝수들만 다 더할 거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그래요. 고차 함수.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볼 거지만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주요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higher order function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다른 예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른 함수를 리턴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플러스 a, 플러스 언더바 a라는 함수를 디파인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a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 함수는 뭐냐면 b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리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면 플러스 언더바 a는 int to int to int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f를 플러스 a의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3을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죠. 어떤 함수냐면 b를 받아서 3 더하기 a를 해주는 함수죠. 그걸 이제 f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f는 타입이 int 하나를 받아서 int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걸 다시 1로 호출하면 4가 되는 거고 2로 호출하면 5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가 3이었고 지금 b의 값을 주고 있는 거죠. 1로 주면 4가 되는 거고 3 더하기 1 해서 4가 되는 거고 2 하면 3 더하기 2에서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거나 반환하는 함수를 우리가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고차 함수.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이 고차 함수가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표현력을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능 중 하나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주요 익스프레션들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함수도 네. 타입이 6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프리미티브 타입이 6개 있다는 얘기였고요. 이제 함수도 타입이죠. 네. 어떤 변수의 타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인터프리터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동문서답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변수의 타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랭귀지에서 제공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제 스태틱 타입이 모든 타입이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런 타임에 타입을 알 필요가 없어요. 미리 다 알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다가 말하는 타입이 뭐냐면 네. 이렇게 시작하고 다른 타입이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변화되는 거.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함수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같은 인자로 다른 타입이 들어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타입 추론이 런타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타입 추론이 런타임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스태틱하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변수에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든 변수의 타입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데 모든 변수가 하나의 타입만 가지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어떤 변수들은 임의의 타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폴리몰픽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요. 어쨌든 그 컴파일 타임의 타입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런 타임에 굳이 그 타입을 알 필요가 없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 뒤에다가 적어붙이고 있는데
오버로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일부 지원하는 오퍼레이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패턴 매칭이라는 게 또 있어요. 패턴 매칭. 예를 들어서 아까 팩토리얼 펑션을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만약에 a가 1이면 1을 리턴하고 아니면 이런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도록. 이런 if then else 익스프레션을 이런 match with라고 하는 패턴 매치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서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팩토리얼은 a를 받아서 a가 만약에 a를 매치해 보는 거예요. 이 값들에 왼쪽에 있는 값들에.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면 1을 리턴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 언더스코어는 1이 아닌 이미 모든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 여기서 매치가 안 되면 얘가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치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패턴 매치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OKML 프로그래밍을 간결하게 만드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많이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우리가 타입을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프리미티브 타입밖에 없잖아요. 함수 타입이나 이제 함수 타입은 매치가 안 되고요, 당연히. 어쨌든 프리미티브 타입밖에 지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C라는 캐릭터를 받아서 C가 A면은 true, C가 B면은 true, C가 C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if then else로 복잡하게 쓰지 않고 C가 만약 A면 true, B면 true, C는 true 아니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fals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더 간략하게 A거나 B거나 C면 true, 아니면 그 모든 경우는 fals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이제 오토매틱 타입 인퍼런스, 타입 추론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봤을 때 타입을 적어주지 않았죠,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에서 뭐 이런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n을 받아서 2 곱하기 n, 그러니까 a를 2라고 하고 a 곱하기 n을 리턴하는 이런 자바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이 군더더기가 많아요. 사실 이 함수의 의미는 그냥 n을 받아서 2 곱하기 n 하는 건 a 곱하기 n 하는 건데 public 적어줘야죠, static 적어줘야지, int 적어줘야지, int 적어줘야지, a는 int다, 리턴한다. 적어줄 게 많잖아요. 특히 타입들, 예를 들어서 아규먼트의 타입이 int고 리턴되는 타입도 int다. 그리고 a의 값도 내가 지금 a의 값 변수를 만들 건데 그 값이 또 int다. 이제 동일한 펑션이 ML에서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f인데 n을 받아서 우리가 a를 2라고 한 다음에 a 곱하기 n을 리턴하겠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타입이 아규먼트 타입이 int고 리턴 타입이 int다 라고 알려줍니다. 프로그램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 오던 간에 어떤 프로그램 익스프레션이 오던 간에 타입을 유추해내요, 컴파일러가. 예를 들어서 아까 sum if true를 정의해보면 sum if true라는 함수 타입은 이렇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타입을 자동으로 유추해요. 타입을 유추하는 과정을 간략히만 살펴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해내느냐 하면은 이제 컴파일러가 이 프로그램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해요. 텍스트를 보고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알아내는 게 first랑 second, 우리가 타입을 적어주지 않았죠. 얘네들은 인티저 타입일 수밖에 없다라고 추론해냅니다. 먼저.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가정으로 if then else에서 then branch랑 else branch의 타입이 같아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else branch는 다 0으로 주어져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first랑 second가 인티저구나 라고 먼저 유추를 해내요. 자, first랑 second가 인티저면 테스트의 타입이 뭐가 돼야 돼요? 테스트는 일단 함수로 우리가 썼으니까 함수 타입이고요. 뭔가를 받아서 뭔가를 리턴하는 거고, 근데 그 인자로 first, second를 줬기 때문에 int여야 되죠. 아규먼트 타입이.
근데 리턴 타입은 if then else의 이 원자리 첫 번째 익스프레션의 자리에 쓰여있기 때문에 리턴하는 값이 불리언이어야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int에서 불리언으로 가는 함수 타입이어야겠구나라고 알아내요. 그걸 조합해서 이제 이 아규먼트 3개를 받아가지고 int를 리턴하는 함수구나라고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매틱 타입 인퍼런스 알고리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OCaml에. 이게 사실은 좀 신기한 알고리즘이에요. 사실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주 트리비얼한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텍스트만 보고 각 익스프레션의 모든 서브 익스프레션의 타입을 자동으로 알아낸다는 게 아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히 알아낼 수가 없어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뭐 그렇다고 아주 복잡하지도 않지만요. 근데 이제 타입을 여러분들이 적어주고 싶다 그럼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함수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테스트는 땡땡하고 타입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인티저에서 불리언으로 가는 함수다. 그리고 그 뒤에 인자들은 인티저다. 그리고 땡땡하고 인트 얘는 이제 함수의 리턴 값이 인티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만약에 사람이 지금 적어준 거잖아요. 매뉴얼하게. 만약에 잘못 적었다고 해봅시다. 잘못. 테스트는 인티저에서 인티저로 가는 함수고 x, y가 다 인티저다 라고 이렇게 좀 잘못 적었죠. 어디가 틀렸죠? 얘가 인티저에서 불리언으로 가는 타입이어야죠.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그 오류를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타입 체커를. 그럼 타입을 왜 적어줄까요? 리더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적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OCaml 프로그램에서는 코멘트를 적긴 하지만 코멘트를 잘 안 적어요. 타입으로 적어요. 코멘트를. 이 함수가 하는 일을 타입으로 적습니다. 그럼 그 타입을 보면 대충 이게 뭐 하는 함수인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코멘트를 타입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코멘트가 올바른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컴파일러가 검증해줘요. 근데 코멘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 진짜 코멘트로 적어버리면 그 코멘트가 내가 제대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당연히 컴파일러가 검증 못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OCaml에서는 이런 타입들밖에 허용하지 않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OCaml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펑셔널 랭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콕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 그런 언어들에서는 이 타입을 훨씬 더 풍부하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풍부하게 적어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 라고까지 정말 코멘트를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코멘트를 타입 체커가 검증해 줍니다.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램 포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스페시피케이션을 타입으로 적어주고 근데 그 타입이 지금 뭐 이런 프리미티브한 타입이지만 이 타입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프로그램의 비헤이비어를 그 타입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비헤이비어를 포멀하게 타입으로 적어주면 타입 체커가 이 구현체가 우리가 적어준 코멘트랑 매치가 되는지 여부를 검증을 베리피케이션을 해줍니다.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포멀 베리피케이션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첫 번째 파트에 거의 다 왔어요. 다형 타입. 폴리몰픽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id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x를 받아서 그냥 x를 리턴한다. 그럼 이런 함수의 타입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인터프리터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 정의를 let 하시고 id x는 x 뭐라고 하나요?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타입을 스페시파이 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 그러냐면 어떤 뭐 여기서 요 다운편 무시하시고 어떤 A에서 A로 간 함수다. 여기서 요 A는 뭘 타입 베리어블, 타입 변수라고 부르는데 임의의 타입을 지칭하는 거예요. 임의의 타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임의의 타입을 인자로 받아서 그 타입에 뭔가를 내어놓는 그런 함수다. 그러니까 임의의 값에 대해서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id를 정의한 다음에 1을 가지고 출할 수도 있고 스트링 값으로 출할 수도 있고 추를로 출할 수도 있고. 그런 함수를 이제 폴리몰픽 펑션이라고 해요. 임의의 값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동작하는 함수들. 이게 예를 들어 자바에서 얘기하는 지너릭스 혹은 C++에서 얘기하는 템플릿 뭐 그런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x를 자 폴리몰픽한 펑션이다라고 알려주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id에다가 id를 어플라이합니다. 뭐가 나오죠? 함수가 나와요. 함수가. 그러니까 id에다가 id를 어플라이 한 거에다가 1을 어플라이하면 1이 나오는 거죠.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미는 없지만요. 혹시 질문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폴리몰픽 펑션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지루하니까 퀴즈를 하나 또 내면은 자, 아래 이 프로그램 보시면 first if true라는 펑션이에요. 얘는 이제 테스트라는 걸 받고 x, y를 받아서 만약에 테스트 x가 true면 x 아니면 y. 이 함수의 타입이 뭘까요? 자, 오케멜에 적지 말고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이 first if true라는 함수의 타입이 뭘까요? A를 받아서 불린 테스트하고 X를 받는 함수 Y를 받는 그렇죠. 그러면 폴리몰픽한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테스크가 뭐냐에 따라서 테스트 인풋이 뭐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 함수 자체 first if true라는 함수 자체만 보면 한번 인터프리터에 한번 물어보세요. 타입이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자, 어떤 함수냐면 첫 번째 인자가 폴리몰픽한 펑션을 받는데요. 그죠? 임의의 타입을 받아서 불리언을 리턴하는 그런 폴리몰픽한 펑션이고요. 테스트라는 게 그런 함수를 받아서 A 타입의 X 그리고 A 타입의 Y를 받아서 A 타입을 리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A는 뭐 임의의 타입 될 수 있어요. 인티저가 될 수도 있고 불리언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고 int to int가 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정했던 even을 볼게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짝수면 짝수인지를 테스트하는 even을 줍니다. first if true에 even을 주고 이 경우에는 x, y에 인티저를 줘야겠죠. 그래야 even이랑 타입이 맞겠죠. 그래서 1, 2 주면은 결과값이 인티저가 됩니다. 이 a가 인티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의미 없는 함수지만 이런 뭐 str 뭐하는 함수냐면 x를 받아서 x가 문자일 a냐라고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first if true에다가 주면은 자 a를 줍시다. 이 b를 주면 값이 a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 이 a가 타입이 스트링으로 인스탄시에이트가 된 거. if에 대한 else분에서 첫 번째 조건의 리턴이랑 두 번째 조건의 리턴이 타입이 꼭 같아야 하는 꼭 같아야 하는 이유. 타입을 같아야 한다고 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왜 같아야 왜 같아야 되냐? 그게 사실 왜 같아야 되는 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OCaml 타입 체커의 디자인 초이스예요. 이제 타입 체커를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린 디자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Caml 디자이너들이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then 브랜치와 else 브랜치의 타입이 달라도 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타입 체커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게 first if true, 그러니까 first if true 결국에는 a나 b를 리턴하게 돼 있는데 이 함수 x나 y를 결국 리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입 체커를 만들기 위해서 first if true가 리턴하는 게 뭔지를 추론을 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결국엔 x나 네. y가 네. 같아야 될 수밖에 없다. 네. 네. 근데 뭐 오해는 그러니까 디자인 디시전인데 이 달라도 된다 그런 걸 이제 허용을 해도 타입 체크를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훨씬 어려워질 뿐이에요. 아까 아이디 그런 타입 체크도 있고요, 실제로. 네. 아이디 함수 두 번 적용했을 때 네. 다시 리트 연애인데 그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네. 네,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저 오퍼레이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같은 타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타입이 연산자를 또 다르게 정의가 돼요. 서로 다른 타입의 그러니까 인테에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네. 수업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점을 찍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오퍼레이터가 오퍼런드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는 거지. 네네. 타입별로 다 당연히 정의가 되어 있죠.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하고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도 있나요?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5분 쉬었다가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